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제 12월 6일은 고 김용균 씨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생일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4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를 하는 현실이 생일날 추모제를 합니다. 얼마나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팠을까. 발전소 앞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붉은 목도리를 둘러줬어요. 아들 조혈물에. 네. 4년이 지났는데 좀 세상은 좀 나아졌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수 김용균 재단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네,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네. 어제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뭐 태안 가서 추모제를 했는데 네. 거기 그 용균이 사고 난 장소에서 했거든요. 네. 정말 제가 정말 가기 싫은 곳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건물에 크게 노동자가 안전규칙을 잘 지켜야 사고가 안 난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가 규칙을 잘 지켜야 사고가 안 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노동자 잘못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추모제 발언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문재인 정부가 그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한 명도 안 되고 있고 또 그 노무비 착복도 아직도 그대로 반값을 뜯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요? 태안화력발전소는 더 안전해지거나 더 나아진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규직 되면 이런 뭐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뭐 주변 거만 조금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들이 바꿔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국회에서 그 중대재해재판에 대해서 증언대회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어떤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많은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당한 분들이나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대회를 했는데 다들 재판까지 끝났음에도 다 솜방망이 처벌로 실질적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증언대회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처법이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상황이라 착잡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렇게 시행됐는데 김용균법이었죠. 김용균 씨의 희생으로 이런 법이 남았는데 그런데 산재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기업 중처법 완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흐름을 만든 것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 처벌 이렇게 지금 수십 건의 이렇게 많은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기소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처벌은 위헌 소지 때문에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판가름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처벌로는 사고 막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 말도 안 돼요. 지금 중처법이 지금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 지금 사건이 결과가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진짜 처벌이 되어야만 안전조치가 현장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지난 10월이었습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국민들 공분했었는데 이 사건 보면서 이사장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정말 아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왜 법이 산안법이나 중처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을까? 혼자 일하다가 그것도 본인의 잘못으로 몰고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똑같은 협착 사고. 네. 일도 뭐 과중하게 일 시키고. 네. 이게 다 용균이하고 너무 흡사한 사고라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파업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윤 정부가 그것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아주 강압적으로 지금 그 노동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특수고용직도 다 노동자이고 노동 상권이 보장돼 있는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것이 불법 파업이 아니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원청의 교섭권이 없어서 되는 불법을 하는 거거든요. 불법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을 한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파업을 한 건데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불법 파업 탄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규제보다 처벌보다는 자율 중심으로 하겠다. 자율 중심으로 중대재해 줄여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전에 산안법이 그런 취지로 되어 있었어요.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재가 그 속에 강하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업들이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광진님께서 어머니 담담하게 말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슬펐을까요?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생일 때만 되면 뭐 또 사고 때 그리고 또 다른 사고를 들을 때만 해도 이태원 참사 사고 소식 참사 소식 들었을 때 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우 끔찍하죠. 길거리에서 누가 죽을지 알겠어요. 거기서 경찰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위에서 지시만 제대로 되었더라면 그런 죽음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그런 곳에서 맨날 해마다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행사가. 네. 그런데도 그때는 안 일어났는데 왜 이 정부에서 일어났을까? 그거는 위에서 지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4년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까, 우리 사회가? 오히려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산재 사고는요. 어찌 이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사실 이 법을 만들 때 사람을 살리고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윤 정부의 지금 반노동 친기업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면 사실 이쪽 저쪽 중심에 놓고 그냥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한쪽만 완전히 그쪽만 편을 들어주고 이쪽은 노동계 쪽은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이거잖아요. 아주 그냥 못 살게 만들고 탄압이 지금도 엄청 거리마다 집회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노동 탄압을 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삶의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불법 그냥 파업을 하는 건데 지금 불법 파업이라고 간주하고 아주 강하게 탄압하는 거는 정말 정부가 제대로 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 노동자 입장에서
유가족 입장에서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지금 노란봉투법 이것도 탄압이 세고 뭐 지금 뭐 화물연대 그리고 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지금 대거 저거 내몰고 있잖아요. 다 해고하겠다고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입에서 나온 말이고. 네. 고 김용균 씨 사주기 추모 기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내일은 이제 재판 결심 공판이 아직도 재판이 예. 지금 4년인데 아직도 재판이. 예, 처음부터 늦게 시작됐고 지금 이제 항소 재판 1심을 하고 있는데 2심이죠. 2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 결심 공판하는 날이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연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어머님. 네, 건강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조금 이른 퇴근 교통량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으로